여러분들 요즘 주유소 가시면 많이 놀라시죠? 저는 며칠 전에 기름 넣다가 가격표를 2번이나 봤는데요. 이게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분명히 이 두 나라 대통령이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라고 서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두 나라는 다시 미사일을 서로 쏴대고 있습니다. 그 불똥이 돌고 돌아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동네 주유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블루미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한 100여일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오늘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세상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졌는데요. 그 100일 동안 세계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오늘 딱 3가지 이야기로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시원한 음료 드시면서 방송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중동입니다. 지난 6월에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라는 걸 썼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고 서로 사인한 약속 문서입니다. 그때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 약속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을 못 갔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이 허가되지 않은 백길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배들을 공격했고요. 미국은 7월 초에 다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아예 막아버렸죠. 미군 발표로는 이 봉쇄로 상선 44척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하고요. 44척이면은 그 배에 실려 있었던 기름이랑 이 물건들이 전부 늦어지거나 비싸진다는 그런 얘기죠. 재미있는 건 양쪽 다 네가 먼저 어겼잖아 라고 한 겁니다.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적이 자기가 서명한 걸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웃끼리 각서 쓰고도 계속 싸움을 하는 거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오만이라는 나라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오늘 내일 중에 합의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시면 약속하고 어기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요즘 세계가 평화를 다루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아니, 그 전쟁 아직도 하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아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8월 4일 밤에 러시아가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24발, 순항미사일 4발, 드론을 115대나 날렸습니다. 하룻밤에 그렇게 보내는 건데 최소 17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다가 변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미사일들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예, 짐작하신 그곳이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가 로이터에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40발을 러시아에 새로 보냈고요. 이제는 미사일 120발에 발사대까지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가 통째로 그 전쟁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병사 몇 명 보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거죠.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 말로는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로이터가 이 대목에서 꼭 짚은 문장이 있습니다. 북한의 참전은 유럽만이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저 전쟁터는 지금 북한한테 실전 연습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쌓인 경험이 어디를 향할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뉴스 심각했죠? 빈총으로 최전방을 지켰던 서부전선을 맡은 육군 1군단 아시죠? 미군 무인기를 북한 위협으로 오인해서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으로 확인됐죠. 자, 우리의 안보 지금 과연 괜찮은 걸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주유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이 어떻게 우리 지갑까지 오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요. 7월 23일에 국제유가, 그러니까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다시 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0%가 올랐고요. 한 달에 이 30%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무서운 얘기도 하죠. 상황이 나빠지면 $128,
최악의 경우에는 146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름값에는 중동 전쟁만 얹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150척 넘게 공격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나마 러시아는 중동 전쟁 덕에 러시아산 기름을 팔면서 수혜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마저도 어려워진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하나의 기름값으로 합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딱 지금 같습니다. 미국이 7월 말에 새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60개 나라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붙이겠다. 명분은 강제 노동 단속입니다. 강제 노동이 뭐냐? 이 처벌이나 불이익으로 겁을 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그런 노동을 말하는데요. 미국은 100년 전부터 그런 노동이 조금이라도 섞여서 만들어진 물건은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너희 나라에는 왜 그런 금지법이 없냐면서 60개 나라에 관세를 물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올해 초에 이 미국 대법원이 무효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린 조치라는 게 ABC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 거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더 내야 하고요. 그 부담은 돌고 돌아서 맞습니다. 우리한테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밥상은 어떻게 됐느냐?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요. 운송비가 오르면은 마트 물건값이 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시는 그 무게,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로 올라섰는데 이게 모두 이 국제 정세의 흐름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종이 위의 평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찢어지는 계약서들. 그런데 여러분들, 계약이 깨지면 위약금은 누가 묻니까? 이상하게도 이 서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쟁터로부터 멀리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지금 물고 있죠. 주유소에서, 마트에서, 그리고 뉴스 속에 북한이라는 두 글자에서 말이죠. 기름값으로, 이 관세로, 안보 불안으로 이 세 갈래 청구서를 동시에 받아드는 나라. 전 세계에 몇 없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방송부터는요. 세계가 본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바깥 세상이 우리를, 우리 기업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 뉴스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 시선들을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칭찬이든 뼈아픈 얘기든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린 건데 이 종이 위의 평화, 우리는 과연 이 평화를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렸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무섭게 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